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영입니다. 오늘은 파고다 교육그룹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학원 운영과 마케팅, 개발 등의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울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울산 지역 첫 번째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읍 공암길에 위치한 자동차용 전기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동진전기입니다. 품질관리 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전기공학 또는 자동차공학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3년 6월 2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께서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지역 구인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동진전기에서 품질관리 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또는 자동차공학 계열 전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다음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지화길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백강산업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 이상 그리고 250만 원 이하입니다.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3년 5월 31일까지 이력서를 지참하여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 백강산업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형태고요. 23년 5월 31일까지 이력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광주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냉난방시설 설계, 설비, 제어, 모니터링, 시술 개발, 적용 등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너틱스에서 정부 과제, 인증관리, 조달 우수, 성능 인증 등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 모집합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최소 필요 경력 5년 이상의 구직자 지원 가능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연 3,200만 원부터 4,500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금 협의 가능하고 상여금 2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어 계측 공학 및 전기공학 전공자나 정보통신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6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워크넷 및 이메일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광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에너틱스에서 정부 과제, 인증관리, 조달 우수, 성능 인증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경력은 5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율촌 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밸브류 제조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포스코 현진 현대 대형 밸브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MTS에서 당사에서 제작한 제작품이나 외주 가공품, 검수, 납품 전, 입회검사 및 자체검사 외 성적서 발행 등 사무 업무와 같이 병행할 경력 직원 2명 모집합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연 3,2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기계공학 및 금속공학 전공자나 차량 소지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5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3원 등을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순천 소재기업 주식회사 MTS에서 검수와 검사, 사무 업무를 담당할 경력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 3,2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우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전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네요. 네, 안정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못 뵙고 이번 주에 네. 뵙게 됐어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급하게 저녁 약속도 잡고 이제 예약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 어제 부모님과 함께 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며, 오. 또 어제 비가 그쳤잖아요. 네. 금요일, 토요일 날 다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제 점심부터 막 식당들이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유명한 집을 간 건 아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한 30분 정도 기다렸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가연 씨 오늘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예약 잘하셨고 맛있는 식사 네,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직 예약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날씨 좋으니까 외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취업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단전 취업 뉴스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은요.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회원 250여 명 채용인데 와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KB국민은행이 올해 상반기 250여 명의 신입회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부문은 유비,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IB, 투자은행, 글로벌, 자본시장, ICT, 정보통신기술,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동반성장, 전문자격, 변호사, 회계사 및 직무 전문가, 리스크관리, 전략기획, 재무관리, 리크루팅 등이 있습니다. 유비 부문의 경우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해 IB, 글로벌, 자본시장, ICT 등 부문에서는 서류 필기 또는 코딩, 1차 면접, 12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은행권 채용 소식은 정말 반가운 것 같은데 또 국민은행이 250여 명이라는 큰 규모의 채용을 열어줬습니다. 네네. 이 기사 선택한 이유 반가워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이 네. 사실 제가 취업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그 검색어를 통해서 기사를 찾는데 사실 요맘때쯤에는 뭐 그렇게 많은 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3월달 공채 수시 채용이라 할지라도 그쪽에 좀 많이 몰리니까. 네. 그래서 뭐 또 안 좋은 기사도 있고 좀 우울한 기사도 있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기사를 좀 찾아오고 싶었고요. 네. 물론 우리 화요일 시간에 우리 미스터뱅 대표님께서 네. 은행 관련해서 취업 뭐 잘 전해주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경험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해드리는 은행권 취업 관련해서의 어떤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네. 기사를 좀 선택해 갖고 왔습니다. 노하우 알려주세요. 은행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은행권 합격한 친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
제일 처음에 합격했던 곳이 우리은행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은행권 하면은 뭐 대단한 세일즈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경제학과를 나온 약간 뭔가 좀 덩치가 좀 약간 큰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취업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유일한 활동들은 이제 대외 활동에서 네. 뭐 야구단 같은 거에 총무. 아하. 딱 봤을 때 정말 뒤에서 무엇인가 좀 잘 챙겨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에 일단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저한테 왔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딱 봤을 때 어떤 세일즈맨에 관련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 약간 우직한 면이 있어서 네. 약간 신뢰감. 이 친구가 뭐 나한테 뭐 되게 막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본인이 팔아야 되는 상품을 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미지.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좋았었고 특히나 오. 주목했었던 게 이 네. 친구가 그 학생회 학생회장이었대요. 오. 아, 여기서 또 이런 우연히 가연 씨의 모교. 아, 이분도 이분도 거기 경제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오. 그래서 그 경제학과 학생회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학생회장분들이 뭐 행사나 이런 걸 하면 다 마이크를 잡잖아요. 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 저는 마이크 같은 건 하나도 안 잡았고요. 항상 제가 이런 거 무대 같은 거 제가 들고 가서 다 세팅하는 든든한 서포트를 네. 하는 학생.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오.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해주는 네. 허드렛 일 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컨셉을 좀 잡자. 근데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누군가는 처리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봤을 땐 당신이 그러한 역할을 좀 잘해줄 것 같다. 어. 라는 걸 컨셉으로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게 세일즈맨 같지도 않은데 뭐 세일즈를 잘합니다라기를 어필한다기보다 네. 어차피 각각의 점포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꾸준히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약간 우직하게 승부를 봤는데 이게 먹힌 거죠. 오. 예.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뭐 은행권 하면은 딱 어떤 떠오르는 정형적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합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마다 무엇인가 어울리는 게 있을 거고 결국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보는 거,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필하셔도 되겠구나. 대신에 공격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다른 지원자 대비 은행 관련해서의 경험은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네. 물론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과목은 완전 다르지만 네. 그래도 은행은 또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 또 환율, 뭐 금리 이런 것의 변동에 따라서 은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은행에 관련된 자격증은 현재는 없지만 공부하고 있고 오. 등등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었거든요. 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은행권을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분과 같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울리지 않게 내가 다른 어떤 이미지, 어떤 소구법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찬성하지 않고요. 은행에서의 각각의 점포에서도 각각의 독립된 어떤 회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찾으시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세일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이 경험을 최대한 좀 연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많이 뜨는 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ICT. 예, 근데 제가 은행원 분들을 많이 아는데 제가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디지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들도 답을 잘 못합니다. 디지털을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냐? 디지털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융을 접할 때 있어서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디지털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디지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요건들이 필요할지를 파악하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한 2주 전인가 은행 가서 뭔가 볼 일이 있었는데 네. 뭐 이젠 우리가 이제 이런 서면에다가 볼펜에 사인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다 패드에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시거나 네. 아직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디지털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무에서는 어떤 롤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금은 구체화된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어찌됐건 이거는 금융 서비스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웃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특히 이제 금융 요즘에 은행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가연 씨 같은 젊은 분들도 네. 물론 계시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는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 번에 설명을 한다거나 뭐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했을 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질문하고 그러시니까 조금 마음속에 막 짜증도 날 수 있는데 그런 때에 저는 나오는 게 서비스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신이 되게 해피한 환경에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네.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고객한테 진짜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정신에 대한 사례도 좀 준비하신다면 저는 무슨 멋진 키워드로서 제가 정의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서비스가 어떤 사례에서 나왔는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KB국민은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KB국민은행의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신한은행입니까? 우리은행입니까? 새마을금고입니까? 같이 가보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동네에 있는 다른 점포를 가보시든가 네. KB국민은행의 다른 점포를 가보시던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쟁사가 있죠. 바로 인터넷 뱅킹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 은행과의 또 KB은행과의 어떤 편리성 이렇게 저는 2가지 정도는 내가 경험해보고 어떤 걸 KB가 잘한다. 어떤 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지원 동기나 포부 쪽에다가 풀어내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말 이 은행권 취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첫 번째부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일단 항상 은행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은은한 비수를 하면서 이제 세일즈를 잘하고 영업을 그렇죠. 막 잘하는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나와 잘 어울리는 역할, 이미지를 찾아서 나만의 그런 어필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잘 먹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금융 서비스업에 있어서 본인의 내세울 수 있는 경험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나만의 고유한 비교 경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다른 은행권이나 인터넷 은행과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참 실제적으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건 뭐 웬만한 지식들은 다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런 네. 서비스가 무엇이고 내가 이걸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예. 제가 가연 씨를 가만히 보니까 예. 은행원의 또 이미지도 역시 있으신 것 같다는 오늘 약간 이 복장도 그렇고 은행원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 가연 좀 씨. 가면 환영 받을까요? 네, 파이팅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2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복합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5월 3일에서 4일 채용 박람회 200명 선발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제주 복합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가 200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는 지난 3일에서 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프런트, 컨시어지, 식음료 서비스, 조리, 시설, 통합 지원, 마케팅, 제보, 카지노 등등 총 7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투자기업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적극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또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띠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관광업계의 활력이 취업 기회로까지 이어지니까 이것도 좀 반가운 기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하면 우리 가연 씨는 제주도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전 작년 여름에 다녀왔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그 서귀포 쪽에 용산 가족 휴양소라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저렴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신화월드 가보셨어요? 신화월드는 못 가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연 씨 같은 분을 모시기 위해 아. 거기서 일하실 우리 직원분들을 뽑는 아. 그런 과정입니다. 예. 저는 신화월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화월드를 되게 뭔가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뭐 이런 니즈가 있긴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 관광객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유도 있죠. 오. 근데 이게 딱 그 만들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예, 실질적으로 제주 쪽에 있어서의 채용도 사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여기 이사장님께서 네. 이번에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한 제주 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좀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계시는 그 준비하시는 아마 취준생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좀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네.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직무를 보면은 리조트지 않습니까? 예. 리조트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참 한편으로는 부럽고 재밌겠다. 네. 예, 저도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한 1년 동안 리조트 쪽으로 제가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경영 지원의 업무를 했었거든요. 오, 네. 지금 생각하면 제 직장 생활 중에서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인력 구성도 다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이제 또래들끼리 좀 많아서 좀 재밌게 일도 하고 네. 놀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와. 그런 경험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근무하는 곳에 오신 분들이 와서 그래도 추억을 만들고 가시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좀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주로 뽑고 있는 게 이제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죠. 프런트, 네. 컨시어지, 시금, 뭐 조리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제일 많이 뽑는 것도 이쪽일 겁니다. 그럼 이쪽은 사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한라대학교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럼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계신 취준생분들끼리의 경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도 이런 것들이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해주실 때 내가 학교를 다닌 것 외에 다양한 고객들을 좀 만나서 서비스를 대응했던 그런 경험들을 네.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데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나는 컨시어지, 프런트 이렇게 하다가 관광 쪽의 어떤 인재로 커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관광 쪽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쪽이 이제 호텔입니다. 네. 아니면 대기업 계열이 갖고 있는 어떤 리조트 계열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 이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화월드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신화월드에서 이력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프런트 컨시어지 시금 서비스 여러분들 다 어디에서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큰 조직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구직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기회니까 또 200명이라고 하는 좀 대규모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원하셔서 원하시는 곳에서 근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제주 리조트에도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뭔가 좀 드라마 같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지노가 있어서 드라마 예. 카지노가 생각이 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제목은 청년 취업하기 좋은 강소기업 27,790곳 선정이라는 기사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강소기업 27,790곳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강소기업은 작년보다 11,135곳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이었고요. 제조업이 6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일학습 병행 학습기업 선정우대, 폭염 재난예방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숨은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작지만 좀 힘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취준생들의 기피 현상이 좀 예전에 있었어요. 아직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피를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취준생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나도 좀 좋은 기업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원치 않는 기피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취준 전략은 투 트랙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가고 싶어 하시는 대기업 아니면 뭐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공공기관 쪽은 NCS니까 제외한다면 대기업 있죠. 네. 이런 데도 물론 지원을 하시겠지만 거기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디를 갈 것이냐. 제가 무역 수지 관련된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좀 안타깝게 수출이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하지만 자동차 업종과 선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오. 어찌됐건 뭐 산업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특히 2차 전지 쪽이 되겠죠. 그럼 나는 현대차를 가고 싶다, 기아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네.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쓰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셔서 넘어오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자체는 되게 좋지만 네.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의 환경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강소기업을 찾았어요. 여기 현대차 뭐 벤더예요. 그런데 여기가 과연 구직자의 입장으로서 다닐 만한 회사일까를 2차 검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때 바로 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저는 강소기업 선정하실 때 또 아무데나 선정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가고 싶어하는 산업에 속한 벤더, 좋은 벤더들을 먼저 추리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벤더가 내가 직장을 다니기에 좋은 조건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검증을 바로 이렇게 정부가 뽑아놨으니까 이 강소기업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을 추리셔서 두 가지가 교집합이 딱 되면 오케이.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여기를 지원해서 다니면서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다니시고 아니다라고 하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거 워크넷 들어가시면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받으셔서 전국 각 지역별로도 있고 업종별로도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소기업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쌤과 단전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영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체육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